관련 질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남녀 관계 그런 이야기들은 뭐 결혼뿐만 아니라 재미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 서지연 변호사님을 모시고서 한번 결혼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드려볼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10년 이상이면 재산 분할은 반반인가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네. 저 이제 결혼 생활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남편 재산 아니면 와이프 재산의 반은 가져올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네. 이혼 상담을 오세요. 근데 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법원은 그 두 분의 결혼 생활의 모든 사정들을 다 종합을 해서 기여도라는 거를 따집니다. 네. 네, 그 기여도를 기여도. 따질 때는 둘의 나이, 그리고 혼인 기간 중에 양쪽의 소득, 자녀가 몇 명인지, 몇 살인지, 그리고 그 혼인 기간 동안에 둘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더 유지를 하려고 더 노력을 했는지 등등 모든 걸 따지고 마지막으로 이혼 후에 양쪽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거나 힘든 게 있는지라고 하는 부양적 요소까지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요소가 고려가 돼서 네. 반반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없어요? 네네네. 그럼 보통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네. 어떻게 될까요? 비율이 좀? 비율이 제일 많은 건 한 6대4, 아, 7대3 정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보통 30%의 기여도를 인정을 받는다라고 아시는데 그거는 상당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재산 분할 시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쪽이 더 유리한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요소를 고려를 해서 재산 분할을 판사님이 판단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혼 후에 부양적 요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쪽에 판사님도 조금 더 우호적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벌이나 소득 나머지 모든 것에 50대 50이다라고 할 경우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이제 친권형을 가져가는 쪽에 한 5% 내지 많으면 10% 정도 조금 더 네, 해주려는 경향이 판사님들이나 이제 법원 조정위원 분들까지도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슬픈 스토리. 이런 때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은 빚도 나누는 건데 그럼요. 빚도 나눠 가져야 됩니다. 남편이 빚이 있어. 네. 그러면 그 빚은 남편 거지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남편은 빚을 나눠 갖자고 거꾸로 남편 쪽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네. 와이프 명의로 조금의 재산을 해놓고 와이프 명의까지 빌려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대출을 해서 돈을 쓴 건 남편분인데 나중에 이혼할 때 보니까 와이프 빚이. 명의로만 신용이 좋은 와이프 명의로만 빚이 남아있는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와우. 그런 때는 네가 사업에서 쓰기 위해서 발생한 대출이니 네가 쓴 빚이니까 네가 가져가라 라고 와이프 쪽에서 재산분할 청구로 마이너스 재산분할이라고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통장 같이 마이너스 재산 분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명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빚을 남편 명의로 명의 자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빚을 갚을 돈을 남편이 주거나 이런 판결이 나게 됩니다. 아니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전혀 모를 수도 있죠. 전혀 몰라요. 네.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이혼을 하려면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재산 내역을 전혀 모를 때는 협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은 계속 없다고 할 거예요. 네. 모르는 게 맞다. 하나도 없다. 나도 재산이 이렇게 돼서 협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송으로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고 소송을 가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찾기 위해서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예, 은행이나 이제 금융사에다가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은행권에다가 예, 이러이러한 상대방 배우자의 금융 5년치 최대 뭐 10년치 정도의 금융거래 정보까지도 다 제출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것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그 자료를 제출을 하고 제출해야죠. 법원이 다시 이제 신청한 쪽에다가 예, 내용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나눌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소송을 이제 계속 갈 것인지 정말 없다고 하면 뭐 협의 이혼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그냥 그 판결 그대로 그냥 재산 분할 없는 이혼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없군요. 근데 이제 전혀 모를 수는 없는 거네요. 진행을 하게 되면. 네네네 그렇죠. 다 파악은 됩니다. 네. 결혼 기간 중에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도 네. 이혼 시 제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언제나 받을 수 있다, 언제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결혼 기간이 뭐 적어도 한 10년 정도가 됐고 그 상속 증여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정도 지나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제 부모님으로부터 상대방이 받았지만 그 재산을 같이 유지하는데 공동으로 노력을 했고 기여도가 있어요. 네, 그쵸. 오히려 그 재산을 만약에 부모님 주신 돈으로 청약을 해서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올랐다. 이렇게 되면 그 베이스가 된 재산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이 10억이 오르고 청약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붓고 잔금 붓고 하는데 분명히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증식에 기여를 했으면 그 또한 재산 분할을 할 때 내 기여도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일부 분할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